확실히 프리시즌 경기들 중에서 좀 득점이 좀 많이 나와야지 재밌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되게 화끈했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득점도 득점인데 팀 자체가 재밌어졌어요. 포스테코글루의 네. 경기에 임하는 태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전은 웨스트햄한테 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안했는데 후반전에 선수들 대거 교체한 이후에 공격적으로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경기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좀 긍정적인 신호지 않을까. 저도 이제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셀틱의 국내 중계가 시작됐어요. 네. 스포티비가 이제 중계권을 후반기 때 가져왔는데 그때 제가 셀틱 경기 중계를 하면서 포스테코글루의 그런 재밌는 경기 운영 덕분에 맞네. 저도 되게 수혜를 많이 봤어요. 예. 경기 중계 재밌으면 되게 좋거든요. 맞죠. 근데 되게 재밌고 오연기 골도 중계하고 했는데 토트넘에 와서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이 감독은 여전하다. 그리고 이게 되게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게 봤던 이번 경기였고요. 히샬리송이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상 다섯 골이었어요. 그 옵사이드 골도 있었고 중앙이 확실히 히샬리송한테 맞는 옷 같아. 맞아요. 예. 최전방 공격수로 이번에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나왔는데 뭐 첫 번째 골은 이제 세컨볼을 잘 이제 위치 전정을 잘 가져가서 반응을 했고 두 번째 골은 이제 상대 실수를 틈타서 넣은 골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히샬리송의 해트트릭은 의의가 꽤 있다고 봐요. 일단 만약에 해리 케인이 나가게 되면 최전방 공격수로 히샬리송을 쓰게 되는 빈도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전이 될 가능성도 높죠. 그러면 히샬리송이 당연히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득점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어쩌면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히샬리송이 때마침 해트트릭을 했다는 점.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케인이 남건 떠나건 간에 여전히 히샬리송의 공격진 비중은 큰 상황입니다. 히샬리송은 여전히 일단 이적료도 셌고 무엇보다 히샬리송이 활약을 해야 뭐 윙포워드 운용이라든지 혹은 최전방 운용이라든지 걱정을 덜 수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비중이 큰 상황에서 골이 나왔다는 점은 아주 좋고요.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제가 에버튼 때 히샬리송도 많이 봤고 지난 시즌 한 시즌 동안 토트넘에서의 히샬리송도 봤지만 좀 득점이 나와야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격수는 득점이고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이 첫 해잖아요.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뭔가 무리한 플레이 소니나 케인한테 줄 수 있는데 본인이 직접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솔직히 저는 지난 시즌에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득점이 나오면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덜고 시즌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두 개의 그 오프사이드 골도 과감한 침투와 적어도 골문으로 방향을 돌려놓는 슈팅 스킬은 되게 좋았다고. 근데 방향을 이렇게 돌려요? 그냥 해봤어요. 저는 몸치인 거 알잖아요. 저도 몸치예요. 근데 저는 진짜 더더더 몸치여서 어쨌든 그런 방향을 돌려놓는 슈팅 스킬은 좀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썼던 전술을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지만 역시 선수 구성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특성이 있었다고 봤는데 전반전 초중반에 시작할 때 썼던 전술은 이제 포메이션으로는 4-2-3-1로 이제 소개가 좀 이게 실점하기 전까지죠. 네, 맞아요. 실점하기 전까지. 그 실점하고 나서도 한동안 유지는 됐어요. 후방에서의 전개, 뭐 풀백 활용법 그리고 메디슨까지 특징들을 보면 이 4-2-3-1 전술의 특징은 일단 센터백 2명 그리고 그 위쪽에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일단 두고 후방 빌드업을 했습니다. 파페사르랑 비수마 이렇게 3선이 이제 선발진에서는 구성이 됐고 측면은 이제 좌우윙이 넓게 벌리고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게 셀틱 때 전술 운영하고는 사실 차이가 꽤 있습니다. 셀틱 때는 윙이 폭을 벌리는 건 동일했지만 중앙 미드필더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선발진은 윙이 넓게 벌리고 오히려 풀백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방식으로 중앙 미드필더 오히려 이제 두 명의 더블 볼란치를 쓰다 보니까 셀틱 때는 맥그리거 한 명만 원 볼란치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선발 때 두 명의 더블 볼란치를 쓰다 보니까 그 볼란치가 후방에 내려감으로써 미드필더의 전진은 주로 메디슨에게만 의존을 하고 나머지 하프 스페이스 쪽의 공략은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활약을 좀 하는 방식이었죠. 차이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 경기 운영에서 돋보였던 건 메디슨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이제 볼 받기 위한 움직임을 되게 넓게 가져가주는 레스터 때의 장점을 이제 그대로 잘 보여줬고요. 전개도 좋았고 뭐 연결고리 역할 또 이제 좌우로 이제 벌려주는 패스들 메디슨이 이제 뭐 아웃프런트 패스도 주고 하면서 손흥민에게 벌려주는 패스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메디슨 선수가 이런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긴 거는 전반전의 수학이었는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르랑 비수마 아무래도 아직은 뭔가 다른 경쟁팀들 대비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빌드업을 기대하기에는 사실은 좀 답답하죠.
냉정하게 두 선수 조합으로 딱 나왔을 때 토트넘 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미드필더를 거쳐가는 빌드업이 아직은 좀 유기적이진 않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방에서의 빌드업이 다이렉트로 이제 전방으로 주거나 뭐 로메로 전진 패스, 메디슨이 바로 넘겨받고 그걸 또 케인이나 손흥민을 통해서 뭔가 공격 과정을 만드는 그런 전개가 좀 많았다고 초반에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빌드업이 조금 애매하다는 부분들, 다이렉트 패스에 좀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긴 패스가 쭉쭉쭉 뿌려지는 빈도가 많다 보니까 측면으로 볼이 가도 선수들 간의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은 좀 부족했다고 봤어요. 그리고 풀백이 중앙으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풀백이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우도지랑 포로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복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날 라이언시티는 백스리를 썼는데 윙백과 윙포워드의 속도가 꽤 빨랐어요. 그래서 풀백이 올라오고 올라가고 내려오지 못했던 그 공간을 라이언시티가 전반에 이제 역습으로 활용을 했고 그게 또 토트넘의 실점으로 초반에 이어지기도 했었죠. 전반 막판에도 좀 변화가 있었어요. 뭔가 이제 상대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라고 해야 될까? 공격 숫자 공격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숫자가 좀 늘어났다고 봤거든요. 파페사르를 전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점은 파페사르가 전진을 했을 때 내용이 좋았어요. 파페사르가 그 드롭성 슈팅으로 이제 골대 맞춘 장면이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이 선수가 꽤 탄력이 있고 이미 뭐 지난 시즌에도 저는 파페사르가 좀 잠재력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전진을 해서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괜찮은 활약들이 나왔고 움직임도 좋았는데 또 페널티킥도 유도를 하면서 그게 또 케인의 이제 전반 끝나기 전에 동점골로 이어지게 되었죠. 근데 여전히 문제점은 아무래도 빌드업에서의 개선점이 확실하진 않았고 그리고 측면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움직임이 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까 윙과 풀백, 미드필더 쪽에서의 어떤 그 배치가 서로 이 트라이앵글이 좀 유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스날로 예를 들면 뭐 웨데고르가 후방 내려올 때는 뭐 화이트나 사카가 그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들. 제가 내일 이제 아스날 중계 예정이어서 아스날의 예정을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점들처럼 빌드업이나 측면 유기적 움직임이 조금 유기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은 전반전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풀백이 올라가면서 발생되는 밸런스 문제는 전반 막판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웨스트햄전도 마찬가지고 후반전에 확실히 뭔가 칼을 좀 꺼내든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뭐 상황도 실점이 먼저였기 때문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포스테코글루는 전반에 이렇게 실험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네. 후반은 그러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프리하게 한번 올라가 보자 했는데 그때마다 분위기가 괜찮아요. 선수가 일단 큰 폭으로 바뀌었죠. 근데 큰 폭으로 바뀐 부분에서 가장 들여다볼 점은 풀백이 우도지와 포로에서 이제 레길론과 로얄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진도 사르와 이제 비수마 선수가 있었지만 호이비에리를 원볼란치로 두고 스킵이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왼쪽은 이제 로셀소 선수 4-2-3-1보다는 약간 4-3-3의 저는 후반전 전술이 가깝게 바뀌었다고 봤어요. 그리고 셀틱에서도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3-3 전술을 썼는데 그때 공격시 포메이션이 2-3-5의 형태로 바뀌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윙 폭 벌리고 중앙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구조가 나왔거든요. 근데 후반전 토트넘의 전술을 보니까 셀틱 때 전술을 거의 똑같이 운영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니까 오히려 밸런스도 나아지고 연결도 더 좋아지고 빌드업 시에도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원래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감독이 많이 해본 축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셀틱 때도 이제 그랬던 것처럼 풀백, 윙, 중앙 미드필더 간의 트라이앵글이 좀 더 유기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중앙 미드필더나 혹은 후방 지역을 거쳐가서 짧게 만들어가는 패스가 이때부터 좀 더 풀리니까 짧은 패스가 풀리니까 긴 패스에 의존할 때는 선수들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짧은 패스가 풀리니까 톱니바퀴가 좀 더 유기적으로 굴려가면서 전반보다는 후반전의 공격이 좀 더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었고 이거는 셀틱 때 전술을 그대로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풀백이 후방 빌드업 시에 호이베르 옆에 좌우로 다 후방에 같이 섰습니다. 2-3의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레길론과 로얄이 전반전보다 좀 더 전반에 뛰었던 풀백들보다 빌드업 시의 위치 선정이 좀 더 후방에 확실하게 잘 잡혀져 있었어요. 그러면 상대는 토트넘의 빌드업을 일단 신경을 써야 되니까 따라 나오잖아요. 상대 미드필더가 레길론 노얄을 따라서 따라 나오니까 그러면 아래에 있는 백5랑 그 위쪽의 미드필더랑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또 후반전에 돋보였던 토트넘의 공격이 왼쪽이었어요. 페리시치, 로셀소, 레길론. 그리고 이제 레길론은 후방에 있다가도 전진해서 올라갈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페리시치도 빠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가 속도를 통해서 상대를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라이언시티의 수비시 간격은 이 발빠른 왼쪽 라인의 선수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더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거기서 공략이 잘 됐습니다. 로셀소가 또 관여가 되고 레길론도 오프라 움직임 가져가면서 나왔던 세컨볼을 히샬리송이 넣으면서 이제 2대1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때마침 라이언 시티가 전반보다는 후반에 왠지 어수선하더라고요. 실수가 나오고 거기서 또 히샬리송의 두 번째 골이 들어가면서 경기 분위기는 토트넘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던 네. 그런 경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경기 보면서 좀 눈에 들어온 선수들이 있어요. 뭐 네. 히샬리송은 당연하고 그리고 솔로몬도 로셀소도, 뭐 오른쪽에서 드리블 좋았지. 예, 저 로셀소도 좀 괜찮게 봤었는데 소니도 이날 경기 나왔어요. 소니도 오늘 경기 나와가지고 이제 뭐 득점을 기록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지난 시즌 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예요. 너무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무난하게 프리시즌 경기 출발했다라고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후반전의 전술과 멤버에서 손흥민을 봤다면 전반전에 뛰었으니까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전반전의 멤버의 유기성은 후반전 멤버의 유기성보다는 덜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도지 포로는 원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처럼 빌드업시 후방에 배치시키기에는 선수들의 성향이 일단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포스테코글루도 전반전에 우도지 포로를 쓰니까 풀백의 전진을 일단 맡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빌드업시에 원볼란치를 두고 풀백은 올라가는 상태에서 원볼란치만 둘 수는 없으니까 투볼란치를 두면서 전술 실험을 좀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선수들 간의 어떤 빌드업이 좀 더 길이 잘 맞지 않고 패스 길이 맞지 않고 유기적인 움직임도 좀 덜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 폭 벌리는 윙은 윙대로 좀 고립되고 풀백은 풀백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밸런스 문제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손흥민이 후반전 전술과 멤버 속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전반에 보면 주로 이제 손흥민 선수 폭을 벌리는 형태로 배치를 시켰거든요. 왼쪽 넓은 공간이 계속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메디슨이 중앙에서 공 잡고 전환을 해주고 뿌려줄 때마다 손흥민이 뭔가 넓은 공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볼을 잡고 그걸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좀 활용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매끄러웠던 아주 좋았던 쿠루세스키 패스를 받고 양발을 장점하면서 왼발로 이제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서 때린 슈팅도 있었죠. 뭐 0점은 이제 맞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슈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아마 이렇게 윙을 좀 넓게 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특성상 넓게 배치시키면서 공간을 좀 확보시켜주고 드리블이나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배치를 앞으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 그 토트넘 경기 보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우리 그 얘기 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대단한 선수잖아요. 그리고 양발 피니시가 대단한 선수고. 근데 이 선수한테 공간이 없으면 뛸 수 있는 그 거리가 도약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전반전 보면서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찾아간다면 뭐 전반전에 형철이 말대로 다 뭐 팀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그 손흥민 선수의 공간 주어지면은 드리블해서 속도 딱 내서 마무리하는 장면 뭐 박스 안쪽에서 마무리도 너무 좋지만 중거리 슈팅 원더골도 꽂아놓는 선수니까 이러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우리가 원하는 공격 포인트 생산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확보되면 거기서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는 거기서 좋은 선수니까 존이 딱 나오니까. 그리고 후반에 보면 페리시치도 같은 위치에서 뛰었는데 그 팀의 유기성이 더 좋아진 멤버다 보니까 로셀소가 이제 공격 가담을 하거나 레길론이 또 오버래핑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페리시치가 안쪽으로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후반전 전술 멤버에서 뛰었다면 손흥민도 넓게만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들도 많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유기성이 좀 더 좋았던 후반전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마 공간도 좀 더 골대 쪽으로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오늘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전반전에도 그냥 후반에 하는 전술 그냥 공격적인 한번 써보면 안 되나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도지 포로 쪽에 어떻게 또 추천 빈도를 줄지 뭐 레길론 입지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리그 들어가서 그냥 셀틱처럼 원볼란치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만나는 팀의 면면이 뭐 프리시즌보다는 좀 더 실전에서의 면면이 좀 더 압박도 세지고 견제도 더 들어오고 하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원볼란치로 그 프리미어리그 상대 중원을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솔직히 몇이나 돼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선수 구성이 호이베르도 원볼란치 이번에 서서 후반에 괜찮았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호이베르는 매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이미 호이베르는 또 아틀레티코하고 계속 뭐 협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저는 결국 그 생각이 듭니다. 전반전 전술이 4-2-3-1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전히 토트넘 스쿼드에서 원볼란치를 두는 선수에 대한 우려점이 있고 그리고 우도지 포로를 쓰는데 이 두 선수의 성향이 포스테코글루가 셀틱에서 썼던 또 이번 경기 후반전에서 썼던 풀백 활용법과는 좀 다른 성향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 선수들을 이 우려점들을 다 안고서 경기를 뛰게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뭔가의 전술적인 문제, 밸런스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가 그냥 뭐 후반전에도 그냥 전반전에도 공격적인 거 쓰면 얼마나 좋나 생각하는데 프리시즌이고 그러니까 전술마다 밸런스를 찾고
전반전에 이전술에서 뛰었을 때 좋은 선수, 후반전에 이전술에서 뛰었을 때 좋은 선수. 이제 개개인 평가가 사실 들어가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일단 갖고 있는 방향성은 네. 좋다. 그리고 후반전 전술을 통해서 이렇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색채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리그에서 선발을 운용할지 선발조, 선수 조합, 배치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포스테코글루가 차근차근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꽤 재밌는 경기였고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을 예. 거예요. 일단 경기 재밌을 거예요. 네.